쓰는 사람은 현재를 삽니다. 매일 무언가를 발견하고 감탄하고 글로 쓰니까요. 경험을 꺼내 쓰면서도 과거로부터 날마다 달라져요. 매일 다시 태어나는 사람처럼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희망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지의 말을 품고 있죠. 그처럼 오늘도 내일도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자 의미. 그게 저의 글쓰기의 이유입니다. 제가 선명한 사랑이라는 이 에세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동네방네 너무 다 소문이 나 있을 텐데요. 제가 진짜 성독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수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성공했다. 이 무더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책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네. 쓰는 사람의 문장 필사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직접 한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개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예쁜 초록책은요, 쓰는 사람의 문장 필사라는 책인데, 제가 8년 동안 2,000여 명의 학우들의 글쓰기를 이끌어온 글쓰기 안내자예요. 그래서 그 8년 동안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좀 없애고 용기 있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글쓰기에 격려를 드릴 수 있을까? 응원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여기 이 책에 100편의 글쓰기 문장을 담아서 글쓰기 작법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필사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필사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네. 저도 사실 글을 쓰게 돼버린 사람이기도 한데 저 같은 사람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필사도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열차에서 2시간 반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글쓰기에 도움될 만한 이런 문장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100개의 에세이에서 추려주신 이 문장들로 가득한 이 책. 문장을 골라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왜냐면 아마 그 최 교사님도 책 읽으실 때 좋은 문장에 밑줄 정말 많이 그으시잖아요. 저도 밑줄 많이 긋고 그 밑줄들을 이제 문장 수집을 해서 항상 옮겨두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옮겨둔 문장으로 이제 문장 일기를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10년 동안 꾸준히 문장을 수집을 했더니 글쓰기의 문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축적되어 있었다. 네, 저도 글 쓰는 게 매번 빈종이를 마주하면서 너무 막막하고 힘드니까 그때마다 저한테 좀 응원이 되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편집자님이랑 저희 이거 문장 필사책 글쓰기 문장으로만 가도 좋을 것 같다.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글쓰기 문장들을 담아서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필사책은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저는 사실 읽고 밑줄 그은 건 많은데 그걸 따로 수집해 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책 보면서 그 순서 있었잖아요. 네네. 책을 읽고 밑줄 그은 걸 모아놓고 그걸로 짧은 글을 써보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에서도 그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요, 네. 지금은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이 되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책을 전혀 안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를 읽었고 그 다음은 에세이를 읽다가 그 다음 단편소설을 읽고 장편소설로 갔다가 이제는 조금 인문 계열도 좀 읽게 된 그런 순서를 거쳐왔는데요. 혹시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점점 길이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가 되게 만만해 보였어요. 음. 처음에 책을 안 읽어본 사람으로서는 얇고 글밥이 적으니까 이 정도는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읽어보면 시가 좀 너무 어렵게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는 낭독을 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준 것들은 시였다. 그런데 진짜 책 읽기의 기쁨을 느끼게 해준 건 사실 에세이였거든요.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이 아닌 진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에세이였는데 지금은 사실 다양한 책들을 읽게 되었는데 우수리 작가님께서는 혹시 평소에 어떤 책을 많이 읽으시는지 에세이스트시니까 에세이를 많이 읽으실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최 교사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20대 때는 소설이랑 시 위주로 문학을 너무 좋아해서 특히 소설을 가장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에세이를 읽기 시작한 건 제가 에세이를 쓰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라는 첫 책을 쓰면서도 저는 그 책이 에세이라는 장르로 분류된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그냥 제가 일기처럼 썼던 책인데 에세이로 분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처음 알고 그때부터 에세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되게 사랑하게 되었고 사람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라고 할 때 펼치면 정말 내 옆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보고 대화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저보다 먼저 겪어본 사람들 이야기 혹은 나와는 다른 삶을 살지만 나와 또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가 저한테는 정말 크게 마음 움직이는 요소여서 에세이가 참 좋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좀 에세이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완전 예상과는 다른 네. 다른 순서로 읽으셨네요. 네. 너무 신기해요. 필사책이 진짜 많이 나와 네. 있잖아요. 그런데 고수리 작가님만의 필사책은 두고두고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큰 힘이 될 수 있을 그런 책이 되겠다 이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작가님께서는 글쓰기 선생님으로도 지금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글쓰기가 막막하거나 두렵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에 보면 그 에세이 100문장도 있지만 제가 한 12통의 에세이 편지 같은 걸 넣었어요. 젊은 시인에게 쓰는 편지처럼 젊은 작가에게 쓰는 편지 같이 이제 에세이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썼는데 제가 1장에 글을 쓰려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단 하나라는 편지를 썼는데 거기서 제가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글쓰기를 가르치는 법. 의아하잖아요. 사실 작곡서에서 써야 되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법을 네. 알려준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9살 쌍둥이 형제를 돌보고 있는 아이 엄마기도 한데 아이들이 항상 뭔가를 물어보거나 아이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말투로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내가 초심자였던 것처럼 그때 내가 몰랐을 때 어땠을까를 좀 헤아려 보면서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다 보면 굉장히 애정이 들고 격려를 하게 되고 할 수 있다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너무 글쓰기가 어려워 두려워라고 좀 좌절하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나를 글쓰기를 가르친다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먼저 애정부터 가지시고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너의 장점은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고 정말 격려하게 되면서 옆에서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를 좀 믿어보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메시지를 저는 가장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너 처음 쓰는 거잖아. 인생 처음 사는 것처럼 맞아, 너한테 맞아. 좀 너그러워도 돼 라고 그게 사실 제일 안 되잖아요. 작가님의 책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그래 나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그런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아셨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믿어야 된대요. 네. 저도 어쩌다 보니까 글을 쓰고 있는데요. 축하해. 축하받는 일인가? 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 선생님으로 너무 제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막 채찍질하는 선생님보다는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기회를 꼭 만들어서 작가님하고 글쓰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글쓰기 수업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작가님의 조언이 있다면? 정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작법에 관한 질문은 별로 없고 제가 글을 써도 될까요? 나의 자격에 대해서 확신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나 생각을 해보면 내가 글을 써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앞으로도 계속 글을 써도 되는 건가? 이렇게 좋은 책이 많은데 맞아요. 굳이 나까지 너무 글을 많아. 써야 할까? 저도 항상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항상 많이 받을 때마다 글 쓰셔도 된다. 글 써야 한다.
저는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글쓰기의 단계로 더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편이에요, 저는. 나에게는 이미 그동안 쓰지 않았지만 쓸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 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서 쓰면 되는데 그 글쓰기의 자격을 아무도 당신에게 탓할 수 없다. 그 글 쓰는 자격은 그냥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이 더 계속해서 글을 잘 쓰려면 꾸준히 성실해야 된다. 책 읽기랑 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굉장히 얇은 분량의 글밥이 적은 책들 그런 것들이 그냥 즐거워서 읽기 시작했잖아요. 읽다가 보니까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서는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신 너무 좀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평가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단 쓸 수 있는 글을 지금 나는 쓴다 라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저 굉장히 마음에 감흥이 막 이렇게 오는데 이 마음 그대로 쓰기 시작한다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보면은 작가님이 글쓰기를 좋아했던 학생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에피소드들이 나오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내향인인데 제 속 이야기를 속내를 좀 잘 못 이야기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은 많이 하고 감탄도 많이 하고 경청도 많이 하는데 정작 내 이야기를 언어화 시켜서 표현하는 법에 굉장히 서툴렀었거든요. 말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글로 쓰게 됐던 거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운 마음이지만 그러면 나는 이걸 글로 써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글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글을 쓰면서 글이라는 게 내가 머릿속에 굉장히 엉켜있던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 생각들이 언어화돼서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마음도 좀 많이 정리가 되고 저를 좀 돌보는 그런 행위 자체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좋아했다기보다는 글쓰기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좀 나 스스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니까 그렇게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쓰는 사람의 문장 필사 이 네. 책에서 특히 작가님께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100편이나 되니까 그 100편의 문장들이 다 저에겐 다 의미가 있지만 제가 박완서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40이 넘어서 등단을 하셨고 박완서 작가님도 저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글을 썼는데 돌봄이랑 작업을 계속 오가면서 바쁘게 글 쓰다 보니 사실 작가라면 되게 멋진 서가가 있거나 멋진 책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도 자기만의 방이 없고 자기만의 책상이 없고 그냥 거실 식탁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박완서 작가님도 이제 그렇게 글을 계속 쓰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면은 글에 삶이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여사님도 뭔가 일에 내가 굉장히 파묻혀 있을 때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고 내가 성취하고 인정받고 그런 일들에 매몰되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뭐 챙긴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런 삶의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거든요. 다 그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에 매몰되지 말고 삶을 지어야 된다. 삶을 풍성하게 지을수록 당신은 쓸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쓰지 않아도 괜찮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느끼고 깨닫고 즐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그리고 나와 사람들을 함께 같이 즐겁게 지내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항상 강조했던 게 있어요. 그렇지만 네, 항상 강조했던 게 이 문장이거든요. 박완서 작가님 글이고요. 자랑할 거라곤 지금도 습작기처럼 열심히라는 것밖에 없다. 자문 하나를 쓰더라도 허튼 소리 안 하길, 정직하길, 조그만 진실이라도 오래할 만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말하길, 매질하듯 다짐하며 쓰고 있지만
열심히라는 것만으로 재능 부족을 은폐하지는 못할 것 같다 라고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엄청난 대작들을 꾸준히 쓰셨던 작가도 항상 초심으로 글을 쓴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써야 되는구나. 그 성실함이 가장 글쓰기에서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희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와, 하루에 10분만 책을 읽어도 한 달에 책을 한 권 읽을 수 있다? 놀랍지 않아? 이랬거든요. 그거를 저의 글쓰기에 좀 반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방금 말씀드리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야기해주신 것과 이제 약간 이어지는데요. 글쓰기의 루틴과 리추얼에 대해서도 이 책에는 담겨 있는데요. 글을 쓰고 싶기는 한데 자꾸 미루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글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없어요. 나 뭐가 없는 거지? 마감이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 마감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작가들도 똑같거든요. 작가들도 마감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근데 그 마감이라는 것이 비단 어딘가에서 청탁이 와서 이 글을 또 지면에 실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런 전문적인 마감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이 저는 마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약속을 정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정말 나의 의지를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맞아요. 제일 못 믿겠어요. 저를. 저는 그래서 글쓰기도 그렇고 책 읽기도 그렇고 항상 뭔가 강제적인 마감을 정해두는 편입니다. 책 읽기 자체도 바쁘다 보면 내가 읽고 싶은 책, 읽어야 할 책 이런 것들을 다 못 읽잖아요. 강제로 독서 모임을 4-5개씩 만들어요. 독서 모임을 하면 그 책을 그냥 내가 혼자서 읽는 게 아니라 그걸 꼭꼭 씹어먹게 되잖아요.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니까.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생기고 그 생각에 대해서 의견이 생기고 그 의견을 내가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면 책을 정말 읽었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적이나 어떠한 마감도 없이 스스로와의 약속도 없이 그리고 분량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더 막막한 네. 것 같아요. 특히 에세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문학이거든요. 자기 고백적 문학이고 내가 겪은 일을 쓰면 되는데 분량도 없고 무형식의 형식을 가진. 근데 무형식이라는 게 형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스타일로 A4용지 한 페이지에 맞춰서 매일 30분씩 쓸 거야 라는 식으로 작은 마감들을 좀 만들어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루틴이 저에게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몽쉘통통을 하나씩 먹습니다. 제가 진짜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데 또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 팡팡해지잖아요. 진짜 하루에 딱 하나씩 먹어요. 글 쓸 때. 그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서 나와의 마감을 만든 글쓰기 시간은 너무 행복한 시간. 너무 괜찮네요. 네, 그렇게 작지만 만들어요. 확실한 행복을 네. 심어서. 네. 그래서 나를 좀 대접해줬으면 좋겠어요. 글 쓰시는 분들이 나는 대단한 작가가 아닌데 내가 뭐라고 글을 쓸까. 근데 저도 똑같이 키친테이블 라이터였단 말이에요. 일과가 다 끝나고 아무도 청탁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쓰고 싶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모든 작가가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쓸 때? 끝나고 나서 몽쉘통통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좀 살이 찌더라고요. 반 개씩. 그냥 걸으세요. 저 걷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걸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작가님 근데 그렇게 해서 강제해서 썼는데 글이 안 써져요. 그래요. 슬럼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나의 세계로 똘똘똘 들어가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쓰지? 왜 글이 안 나오지? 그럴 때 계속 써야 할까? 아니요. 쓰면 안 돼요. 일단 저는 밖으로 나가서 걸어야 된다. 걷고 산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이어진 생각들이 계속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뭔가
뭔가 그렇게 걷지 않으면 진짜 내 머릿속에서 나를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작가들의 리추얼이라고도 하는데 리추얼은 이제 루틴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의식적으로 행하면서 내가 거기서 영감을 받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이 정말 안 써질 때는 일단 나가서 계속 하염없이 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샤워를 하면 그렇게 영감이 잘 떠올라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몸을 좀 이완을 시켜주거든요. 몸과 마음을 편하게 풀어주다 보면 오히려 내가 잊었던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의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쓰는 사람의 문장 필사. 네. 어떤 분들께 추천하면 좋을까요? 저는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써야죠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래도 안 쓴다고요? 너무 어렵고 무겁게 생각하다 보니 부담스러워지고 그게 강박이 되고 스스로를 쓰지 못하게 가로막는 벽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다정하지만 끝까지 이야기하는 선생님처럼 웃으면서 뭐해? 안 써? 이렇게. 다 울었니? 이제 글을 쓰자. 그래서 진짜 제가 8년 동안 글쓰기 안내자로 일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학우들이랑 주고받았던 렉터나 아니면 제가 했던 인터뷰나 제가 학교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아니면 어떤 다른 곳들에서 가르쳤던 그 이야기를 진짜 꾹꾹 담아서 여기에 다 넣었거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드려요. 근데 이렇게 다 줘도 다 안 읽으시거든요, 사실. 그걸 읽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드는데 정말 하고 싶은 분들, 정말 간절하고 정말 내가 글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또 열심히 꼼꼼히 읽고 때마다 이제 여기 있는 문장들 보시면서 따라 쓰시면서 좋은 산문들을 골라서 넣었거든요. 좋은 글을 읽어야지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좋은 글이 어떤 글인지,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고르기 힘들어하세요. 네,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안목이 있을 수 네,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에 100편을 담고 100편의 리스트도 여기 맨 뒤에 다 정리를 해뒀어요. 이렇게 정리까지 해봤는데 그래도 안 쓴다고? 그냥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걸어왔던 길들 막막할 때마다 읽으면서 저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문장들을 같이 읽고 쓰면서 여러분도 쓸 수 있다라는 용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책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리스트를 보면서 아 내가 써보고 좋았던 책들을 골라서 읽는 재미도 또 맞아요, 있겠다. 맞아요. 그런 또 뭔가 가이드를 주신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좋았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놓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저를 만난 소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나의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얘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저희 처음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굉장히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에너지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평소에도 최 교사님 릴스랑 영상들 그리고 추천해 주시는 책들도 항상 보고 있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읽을 거야? 그렇게도 안 쓰죠. 네. 저는 그렇게 눈빛이 막 초롱초롱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딱 보자마자 통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순식간에 시간이 간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제 눈알이 큰일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네. 이 시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핵심적인 문장이 쓰여 있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쓰기의 첫 단어가 용기라면 마지막 단어는 계속. 용기와 계속을 연결하는 유일한 단어는 다시. 자, 이제 글을 쓰면 됩니다.